이제 가야산은 이제 조씨 천년 높지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명당이나 양택이라는 거는 계란으로 말하면 큰 계란입니다. 그 때문에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삽으로 다 파괴되면 이 부분이 밝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데 이 정도만 밝게 나오는데 현장에서 햇빛이 비치거나 방금 전에 영락로에서 보신 것 같이 비가 오고 나고 깨끗한 날씨에 보시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밝은 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집을 지을 때 최근에 집을 지은 것 어떻습니까? 지하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명당의 흙을 다 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계란 조상을 땅에다 모실 때 계란을 노른자를 다 파버리고 조상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용지물이 된다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양택도 똑같습니다. 이 밝은 흙은 집 표면에 가깝게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초 다지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 파버리고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명당을 찾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명당의 흙은 비석빛도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기초를 강하게 하지 않고 외국에서 쓰는 것 같이 파이프 같은 걸 박아가지고 빔 같은 걸 박아서 땅을 손상을 주지 않고 그대로 집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고, 외국에서는 벌써 조망권이나 해가지고 비탈에서도 어떻습니까? 채심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 같은 거는 뒷면을 절개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고 어떤 천재 지변으로 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당이라는 것은 판판한 능성상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다 보면 이게 천지 기운도 받을 뿐더러 어떤 명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보면 이렇게 밝은 흙, 저희가 오색 찬란, 저희가 이제 만져보시면 비석피토야 돌 같으면은 손으로 만져보면 분과 같은 흙입니다. 어르신들이 요 사진을 보고 아 마사토 그럽니다. 그러지만 그 마사토라는 거는 모래죠. 모래하고는 다릅니다. 분가루 같은 흙이고, 제가 이게 황토는 수분이 많은 거지만은 제가 여기서 보는 우리 오색 찬란하다는 것, 제가 이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 모든 5가지 색깔이 융합, 음양오행의 어떤 5가지 색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찬란한 빛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사진은 한국 제1의 양택지라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광산김씨 사당입니다. 이 광산김씨 사당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 가운데 보시면 그 단이 있습니다. 단. 이 단이라는 거는, 단이라는 거는 말씀드리면, 단이라는 거는 그 조상분의 시조에 유고를 찾지 못하고 어떤 단, 그 영만 모셔놓은 것을 저희가 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단이 명당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광산 김씨들이 세력을 뻗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렇게 저희가 조상의 유고를 모시지도 않고 어떤 홀령을 모셔가지고 명당에 모셔가지고 자손이 발복됐다 그러면 이거는 풍수지리를 말하면 과학이 아닌 겁니다. 풍수는 저희가 밝혀지지 않지만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모셨을 경우에 그 직계 자손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 조상의 홀령을 모셨는데 자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미신이나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지금 보시면 요 자리가 보시면 그 예전에 광산 김씨 그 집터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조가 되는 분이 이 자리에서 집터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세력이 뻗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집터의 기운을 받고 광산 김씨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산으로 보시면 어떤 양택의 기운이라는 거는 산이 오다가 여기에 메뚜기 등같이 엎드려가지고 이 기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능선 이쪽으로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 자리는 멀리서 보면 이 자리는 골짜기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모든 바람과 물은 이 골짜기에서 통과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 혹시 이 자리를 견학을 간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바닥의 흙과 이 지금 담이 있는 이 부분을 흙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광산 김씨 사당에서 쳐다봤을 때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산은 광주에 있는 무등산입니다. 광주에 있는 무등산은 제가 예전에 산서에 보면 장중귀인이라 했습니다. 장중귀인이라는 것은 어떤
고관이 그 앞을 발을 치고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이 강주 어디에서 쳐다봐도 이 무등산의 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산은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다 그러면 강주에서 쳐다보게 되면 통상 이 머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산김씨 사당에서 보시면 그 무등산이 바로 앞을 발을 다 치고 버리고 무등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양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이 광산김씨 사당에는 이 자리 말고도 양택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실로 돼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가 한번 가가지고 양택이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양택이라 해가지고 믿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양택이다 그러면 직접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삽으로 파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삽으로 파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색깔 이렇게 밝은 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상으로도 양택이고 현상도 양택. 제가 현장에 가서 삽으로 팠을 때 밝은 흙이 안 나오면 말로만 명당이지 현장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으로만 공부해서 명당,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직접 파봤을 때 이렇게 밝은 흙이 나와야지만이 양택의 명당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진은요, 저희가 사진으로 최근에 보시면 지도에 산 물이 360도로 가운고 돌아가는 자리가 명당자리다 해가지고 사진으로 일반 다른 풍수가 여러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그분을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물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360도로 감고 돌죠. 우리가 양택의 명당 그러면 안동의 하회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보다 몇십 배 더 큰 양택의 명당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으로 보지도 않고 항공사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인공위성에 올라가서 보셨을 때 이 산세라는 거는 물이 이렇게 360도 감았을 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고요. 이 자리를 저희가 짧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뒤에서 산이 와가지고 맥이 뻗어왔을 때 지금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산두라고 그러죠. 판판하진 밭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양택의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명당이라는 거는 능선상에 위치해 있고 판판하죠. 여기에다가 지금 집을 몇 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크죠. 이런 자리가 명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명당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삽으로 파보거나 땅을 봤을 때 그게 밝은 흙이 나와야지 명당이겠죠. 근데 이 자리를 저희가 한번 삽으로 파봤습니다. 삽으로 표토를 약간 긁어만 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랗고 밝은 흙이 나오죠. 왜? 양택의 명당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가깝게 이 자리가 크게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크게 이렇게 밝은 흙이 나와 있고 이 자리를 저희가 탐침으로 탐침해보니까 이렇게 밝은 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도가 심어져 있는데 이 명당의 흙은 비석비토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잘 재배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골짜기, 계곡 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명당이라면 청룡백호가 쌓여있고 아늑한 곳이라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계곡이나 옥팍진대로 들어가죠. 이런 자리는 저희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비나 바람은 모든 계곡을 타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계곡이나 옥팍한 데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맥이 능선상보다는 수맥이 계곡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능선상에 위치된 곳에 집을 선택하고 이런 자리, 완반한 능선상이 양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 쉽죠? 제가 음택의 명당이라는 거는 땅을 파봤을 때 밝은 흙이 나오니까 좋은 거고, 양택이라는 거는 이 자리가 집에 좋은 자리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 직접 가봤을 때 집의 뒤쪽에 가서 삽으로 보니까 밝은 흙이 나온다. 주변의 땅들이 황토같이 파란 흙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양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공부하시다 보면 지도라는 거는 크게 5만 지도, 2만 5천 지도, 5천 지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5천 지도 가지고 땅을 감정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이렇게 오천 지도를 가지면 그 자리가 어딘지 저희 원생분께서 공부를 저희가 한 학기 정도 공부를 등록을 하셨는데 바쁘셔가지고 한 3번, 4번 제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을 질렀는데 이 자리가 좋은 자리나 나쁜 자리를 한번 감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번지수, 우리가 전국에 어디든지 산 몇 번지, 우리 집 번지수만 말하게 되면 그 땅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한 60에서 70%는 감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이렇게 빨갛게 된 표시가 있죠? 이 자리가 저희 원생분이 감정하려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오천 지도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오자같이 생긴 자리가 있죠? 요 자리는 묘 자리가 표시된 겁니다. 이렇게 오천 지도는 세분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 산에가 묘가 몇 개가 있는지 집의 자양 이렇게 네모나게 된 거 있죠? 요거는 집의 자양입니다. 집입니다. 집이 방향이 이거는 동쪽으로 돼 있고 이거는 남쪽으로 돼 있고 집의 자양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원생분이 왜 이거를 감정하게 되셨냐? 지금 보시면 요 위가 능선이죠? 능선의 요 부분이 슬쩍 절개가 됐죠? 그러죠? 저희 원생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셨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뒤에 보시면 그 한옥집 있죠? 이 집이 뭐 만석군, 천석군 집이다 해가지고 통상 어르신들이 좋은 집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네 물어봐가지고 뭐 천석군이 나왔다, 만석군이 나왔다, 자식들이 뭐 국회의원이 나왔다,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집털 가고 이게 명당짜리다, 묘짜리다 그러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음택과 양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양택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집에 살지 않는 사람도 사법고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그 묘에 있는 직계 자손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자리는 보시면 이 자리는 흉지입니다. 보면 계곡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생분이 이 집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뭐 만석군이 천석군이 나온 자리다 이거 팔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 말고 옆을 사자. 이 땅을 사신 겁니다. 이 땅을 사셔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루 포크레나 불도저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보면 어때서 우리가 통상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언덕이다 보면 통상 다 밀어버리죠. 다 밀고 나서 하는데 포크레를 가지고 딱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늘져서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비석빛도 발근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딱 파고 나서 발근흙이 나오니까 내가 분명히 공부할 때 내 풍수는 모르더라도 이런 발근흙이 나오면 좋은 자리다 했는데 이상하다 하고 한 30분 정도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하고 나니까 포크레나 불도저가 이 자리를 한 3분의 1 정도 다 파버렸답니다. 그래서 급히 이걸 중단을 시키고 이 자리는 암만 내 생각에도 명당, 양택의 명당 같다. 그래 모든 걸 중단하고 포크레나 불도저를 다 그날 다 보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제가 강의는 많이 못 들었지만 명당에 갔습니다. 감정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천 지도로 이제 제가 지번을 떴습니다. 뜨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디 동네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저희가 만나자. 그러니까 제 원생분이 왜 하시더라고. 그 땅을 아느냐. 번지만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그런데 이렇게 5천 지도로 지번만 가르쳐주면 산이 됐건 집이 됐건 저희가 어딘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터 앞에서 저희가 만나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리는 양택의 명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용이 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수맥입니다. 수맥. 우리가 수맥이라는 거는 여러 저희가 살고 있는 자리는 어디든지 수맥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맥이라는 게 안 좋은 자리는 그 간격이 뭐 30cm 간격이냐 1m 간격이냐에 따라서 수맥이 많은 지역, 명당이나 양택의 자리 같은 경우는 수맥이 뭐 10m, 20m에서 하나씩 있다는 것은 어떤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렇게 크게 수맥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좋은 양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집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높은 데 있으면서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판판한 능선상에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고 뭐 싸움이 어떤 지진해일이 오더라도 끄떡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가고 온파가고 이런 안에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능선상에 벌써 외국 같으면 조망권이라 해가지고 낮은 데보다는 높은 데가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이 흥정되고 프리미엄을 받는 것 같이 우럭이렇게 능선상에다가 집을 지어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양택의 명당,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밝은 땅이면서 묘자리나 양택이나 밝고 평평한 능선상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구시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공부함으로써 제가 이 자리가 좋은 자리나 나쁜 자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저희가 산이라는 것도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의 앞뒤와 어떤 우리가 잠을 잤을 때 어느 좋은 방향으로 잠을 자고 묘를 썼을 때 좋은 자리에다가 위치하고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